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아침. 오늘은 두 번째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 한번 봅시다. 네, 자이언트 스텝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죠? 네, 제 유튜브나 제 또 카페 친구분 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정말 좋아했었죠. 정말 좋아하다가 잘 가다가 털크다운 걸리면서 이제 늪속에 빠졌는데 3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걱정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한번 봅시다. 보고 제 의견을 또 클리어하게 말해야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료 카페에 들어오시는데 3만 원밖에 뭘 3만 원 받아요. 뭐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또 큰 돈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에게 이제 유료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 증권사 직원처럼 애널리스트는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죠. 뭔가 클리어하고 심플하게 네 의견을 정확히 말해라.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결정을 하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물론 틀릴지 맞을지 확률의 문제지만 그래도 이 카페 주인이나 유튜브 주인들은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자주 틀리면 이제 신뢰감이 떨어져서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죠. 하지만 겪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렇게 해야만 고수들만 살아남고 쭉정이들이 이 아사라장에서 좀 멀어져서 좀 퇴출이 돼야 된다. 정화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튜버들 너무 많고 카페도 너무 많고 블로그도 너무 많고 이것들이 좀 정화가 돼야 되는데 실력으로 정화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잘하신 분들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못하신 분들은 퇴출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5만 원 수준까지 어쩔 수 없는 존버다. 어쩔 수 없는 존버란 단어가 참 슬픕니다. 그렇죠? 지금 파는 건 아니고 그래프 모양은 완전히 무너져 있죠. 네, 전형적인 헤드앤 숄더에서 오른쪽 어깨가 무너져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돌려 세우는 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고 아주 쓰레기 같은 종목도 아니고 양아치는 또 아닙니다. 이런 또 어중간한 상황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 일자는 5만 원까지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오너 일가의 비도덕적인 블락딜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이 아직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 블록딜 가능성, 저는 이제 추가 블락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또 주가가 오르면 또 와이프라든 이런 가지고 있는 지분이 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또 얘들이 M&A나 뭔가를 한다는 핑계대고 또 유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확률도 높아 보여서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새롭게 인수한 사일로 랩의 향후 시너지 체크도 필요하죠. 물론 기사를 제가 정리해서 넣었지만 아주 잘 좋은 기업이라는 식으로 잘 넣었죠.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 이 시장이 커져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또 시야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참 우리가 속사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전문가도 아니고 독특한 엔터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과연 샀던 사일로 랩이 정말로 시너지가 있는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5만 원 수준까지는 존버 후에 또다시 강력 전액 매도를 추천한다. 이게 이제 제 답이죠. 지금 3만 원대인데 언제 5만 원까지 올 거냐. 지금 오히려 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은 타지 마십시오. 물 타기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냥 놔두고 견딜 수밖에 없죠. 자, 다음 대안으로 청 이게 늪의 속에서 헤매고 힘들면 무조건 30%를 팔아서 바이브 컴퍼니로 가는 겁니다. 네, 비슷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뭔가 먹거리가 있는 같은 메타버스라도 바이브 컴퍼니로 가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과감한 50% 정도 팔아서 바이브 컴퍼니로 가라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8,515억이고 최고가는 86,000원까지 돼갖고 무중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39,0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일단 5만원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매도를 해라.
견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사의 MACD 그래프도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더 바닥이 더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동사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최악의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기관 투자가는 한 20일 내내 매도만 하고 있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매도가 아주 두 회사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수급 측면에서는 B급 아주 좀 험악한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에서 돌아서려면 심리가 돌아서려면 최소한 3개월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것은 동사의 공매도 잔고가 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공매도 잔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이미 좋다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구조가 모두 다 선반영된 거죠. 그렇죠? 동사의 장점인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돼서 1차 상승이 끝났다. 버추얼 캐릭터 사단의 성장성도 이미 선반영됐다. 동사의 리얼타임 컨텐츠 사업부는 하이브리드 리얼타임 렌더링 솔루션, 버추얼 캐릭터, 디지털 휴머를 말하죠.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장점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두 번째, 동사의 기술적 장점인 실시간 렌더링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강점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동사는 리얼 엔진 기반의 자체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3D 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콘텐츠 제작의 강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크로마키 월, LED 월, 모션 캡처 스튜디오, 세 종류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데 이러한 것도 이미 시장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영이 안 된 건 초창기에 그리고 작년에 예쳤던 M&A 건이죠. 그렇죠? M&A를 통한 외형 성장과 메타버스 사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유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일로 랩이라는 것을 샀는데 이것들이 과연 시너지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선반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되면 일단 5만 원까지는 올라오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은 좋았던 긍정적 요인들이 거의 다 선반영이 됐고 마지막 무엇을 샀느냐 M&A 부분에 대해서 검증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하락 요인은 보호회수가 풀리자 오너가 블록딜을 했죠. 예. 하승봉 대표의 배우자 강현주 씨가 한 410억어치를 시가장악하고 문제는 13.48에서 9.48로 4% 감소했는데 여기 또 팔 것 같아요. 5%만 남기고 제가 봤을 때 4.48%또 팔 것 같아요. 5만원 정도 오면 한 번 더 블락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의무 보이고 1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파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오너가 주식을 팔면 그 회사는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너가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뭔가 사업 자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보호회수가 풀리자마자 팔았다는 것은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네. 비도덕적이진 않지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사의 반등의 핵심은 오너가의 신뢰성 회복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마 추가로 주가 상승하면 대량 매도 출회가 전망돼서 당분간 매수는 비추죠. 이러한 더러운 작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더러운 작태라 썼는데 이 말이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향후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동사가 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만 있느냐?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일로 랩이라는 걸 샀는데 사일로 랩 예, 한 51% 지분을 120억 주고 샀는데 이 사일로 랩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이냐? 과연 이 회사가 미래 성장성과 전망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동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 한번 알아봅시다. 자이언트 스텝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20억을 주고 51.4% 지분을 샀다. 사일로 랩은 공학, 디자인, 영상을 베이스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랩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랩이다. 그동안 넷플릭스, 나이키, 현대백화점, 롯데월드타워 등 굵직한 파트너스와 협업을 한 그러한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또 자연을 모티브로 자체 지식재산권, 풍화, 윤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CC재단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등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나름대로 뭐 예술성과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이언트 스텝의 이번 지분 인수는
회사가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리얼타임 컨텐츠 관련 사업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다. 리얼타임 컨텐츠 관련 사업 역량 강화. 자, 사긴 샀는데 이제 나름대로 뭐 실력 있는 회사를 사긴 샀는데 과연 시너지가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자이언트 스텝은 기존 광고 및 영화 시작 특수 효과, 시각 특수 효과죠. VFX 시각이죠. 예. 사업뿐만 아니라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활용해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 부문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약 985억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자이언트 스텝은 공격적인 인사병으로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 부문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버추얼 휴먼 솔루션,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확장 현실 XR이라고 하죠. 라이브 솔루션 상업화에 이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및 공간 전시 분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겉은 되게 화려하고 좋고 뭔가 미래 첨단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늘 이런 회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과 사일로랩은 기존의 사일로랩이 보여진 움직이는 매체 예술, 키네틱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 보유한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도 협업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이 회사를 사면서 이러한 기사를 시장에 흘렸네요.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고 익숙했던 시공간을 새로운 공간각으로 해석해 현실에서도 가상 공간을 연출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기존의 단순 관람에 그치는 일방향성 콘텐츠에 참여 중심의 실시간 양방향 콘텐츠로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일본 사일로랩 인수를 통해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자이언트 스텝 및 사일로랩을 자체 IP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과 예술의 접목으로 더 이상 가상 공간을 PC나 모바일에서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도 고객들에게 몰입형 경험,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머시브란 단어도 있네요. 그렇죠?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 좋은 이야기는 다 써놨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 말고 향후에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바라봐야 될 투자 키포인트는 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리스크일 수도 있고 투자의 관점일 수도 있고, 현재 동사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데 리얼타임 콘텐츠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고 있죠. 동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버추얼 캐릭터 솔루션 사업의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 발굴과 성장 가능성이 향후 기업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죠. 기대감 드림의 밸류에이션을 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돈을 벌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를 내면 동사의 가치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CG나 VFX 업계 내에서 구조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코비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죽고 중대형 기업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업의 시장 지배력이 보다 확대되는 것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동사가 작년 12월에 980억 원 자금을 조달했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근데 유상증자의 자기 물량의 30%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팔았는데 다행히 네이버, 하이브 등 파트너 기업들에게 SI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었죠. 유상증자 권리락 직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 자체가 조정에 들어가면서 동사는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획 중인 사일로 인수를 통해 동사가 많은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향후 신사업과 관련해 동사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수 및 지분 투자였는지에 대한 검증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동사가 문어발적인 M&A를 지속한다든지 추가 유증 및 전환사채 발행 등에 대한 희석 요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이제 대주주 YF의 지분들이 추가로 4%, 5%, 한 400억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동사의 모든 장점들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마지막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M&A 어떤 기업을 샀느냐에 따라서 사일로랩이라는 회사를 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주가에 시너지를 낼 것이냐는 향후에 검증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그 다음에 동사는 추가로 대주주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또한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유증과 전환사채 발행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동사가 주가가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4만 원 지나서 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종목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분들은 팔아서 한 50% 팔아서 바이브 컴퍼니로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5만 원까지 기다리고 다 팔고 나오든지 지금 팔고 바이브로 가든지 선택을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생각과 투자 전략과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소가리를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즐겁고 멋진 4월 또 월요일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